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초원돌파 A플랫 제276화 도쿄 굴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자기적이지 않냐 이제?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거요? 아무튼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대입니다. 알렉스입니다. 너무 안 신나게 하는 것 같아서 맨날. 그럼 뭘로 하는 거야? 우후! 이래야 돼? 아니 진정성을 가지라는 얘기지. 어떻게 해봐요. 아이 됐어.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네. 광고할 게 이날은 없었나 봐요. 정 과장에게 지령을 받은 거에 따르면은 일단 딱 하나만 강조하고 넘어갑시다. 팟빵 오디오 광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룰렛을 돌릴 수 있답니다. 아 그건 후원하기. 후원하기. 예. 후원하기 버튼이 있는데 상단에 알았어요. 그것을 자 5화부터 얘기해 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미식가 얘기 하다가 좀 말았잖아요. 5화 들어가면은 이제 카네키가 예전에 니시오한테 막 당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구울한테 막 당하고 있어 니시오가. 막 그때 한번 얻어 터진 이후로 약해졌나 봐. 그걸 이제 구해주죠. 그때 이제 집에 데려다 주니까 여친이 있네. 근데 그 여친은 또 저기 인간이야. 킴이라는 인간 여자였어요. 네. 김씨군요. 아 미안해요. 그러면서 막 도와달래. 자기는 얘가 구울인 걸 알잖아요, 니시오가. 근데도 같이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도와달라. 라고 하고 헤어지는데 또 하필 츠키야마한테 킴이라는 여자가 납치당하죠. 그래서 네. 왜 납치를 했을까? 굳이. 그러니까 츠키야마는 계속 그 이후로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카네키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했더니 키미를 먹는 카네키를 내가 먹겠다. 였어. 그러니까 인간을 먹고 있는 카네키를 먹겠다. 그게 그렇게 달라지나 뭐가? 먹고 있는 하니키를 먹으면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식욕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거의 미친 거야. 성욕에 가까운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어. 그 뭐라고 해? 성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네. 약간 기벽에 가까운 거지. 그런 방식으로 쾌감을 느끼려고 온갖 뭐 안 해본 이런 걸 강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쾌락에 그걸 가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변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너를 먹어. 쟤를 먹는 너를 먹어. 뭐 이런 건가요? 그렇지. 그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형은 이 가슴에 이 등에 등을 먹으라고? 이 어깨는 많이 먹더라. 여기서 이제 카네키하고 토우카가 이제 츠키야마랑 싸우게 되는 거죠. 토우카는 근데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전에 그 요리코라는 친구가 갖다 준 음식을 먹고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 예전 같으면 되게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정도였는데 막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카네키가 자기의 어깨를 내어주죠. 나를 먹어. 승모근 먹자 딱. 거기가 이빨이 잘 들어가는 데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거기가 근데 키 차이로 이렇게 딱 입을 댔을 때 제일 먹기 쉬운 거 아닐까? 그래서 승모근을 먹더라고. 아니 먹기 쉽다기보다 그렇게 그래야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아 뭔가 결심을 했다라는 식의 어떤 구도가 딱 좋지. 목은 좀 위험해 보이고. 아 거긴 경동맥이야. 야, 생각도 못했다 이번에는. 너무 빵 터졌어. 그래서 그 승모근을 먹고 파워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6화에 들어가면은 바로 처리해버리죠. 너무 쉽게.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상성상 뭐 치키야마가 더 세대요. 근데도 그걸 이기고 토우카가 이깁니다. 토우카는 약간 불꽃처럼 나오잖아요. 카구네가. 되게 빨강빨강하죠. 예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진짜 그 여친이 예쁘네 하니까 못 죽이잖아. 그리고 그걸로 날아다니는 것 같더라고. 그걸 진짜 이용해서 날아다녀요? 카쿠네 그걸 이용해서 자꾸 떠 다니잖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토우카가 이제 니시오가 구울인 걸 알잖아요, 여친이.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카네키가 설득하죠. 나에겐 히데, 너에겐 요리코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막 흔들리는데 또 그 키미가 금방 얘기했듯이 예쁘다고 하니까 거기 흔들려가지고 그냥 살려주죠. 역시 죽을 때는 일단 예쁘다는 소리 한번 해봐야죠. 그 지브리 그거 뭐였지? 뭐요? 그 남자애가 죽을 것 같다가 뭐 아름답네 해가지고 모노노케 히메에서 모노노케이였구나. 산한테 그러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니시오가 살인을 안 하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안테이크에 이제 일하게 되는 거죠. 뭐 굴 수집하는데요. 뭐 다 여기로 와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없어. 직원이 지금 너무 많아. 거기 테이블 몇 개냐 거기. 근데- 2층은 또 숙소로 쓰면서 이씨.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얘네한테 돈을 주진 않을 것 같아. 잘.
아니 인간 손님들은 돈을 주겠지. 근데 이 알바들을 데려오고서는 그냥 무료 노동력을 쓰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고기만 주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점장도 나쁘진 않아요. 또 그런가? 거의 근데 시급 0원. 그렇겠지. 월급이 따로 없고 월급은 인간 반구 시체받고. 그냥 숙식만 제공하는 아주 악덕 업체인 거야. 그래. 우리 점장님 나쁜 분이었네. 뭐 대충 먹고 살만한 거지. 뭐 돈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뺏어 입고 훔쳐 먹고 뭐 이러면 되니까. 그렇잖아. 뭐 나름대로 또 재밌게도 놀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남녀 쌍쌍이 그 비율도 잘 맞더만 뭐. 일부러 점장이 맞춘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면서 오락도 여기서 해결해라. 막 그러면서. 갑자기 변태됐어 점장이. 그 이제 6화부터 히나미 모녀편이 시작되는데 제이슨이 그 도구를 구하러 히나미 아빠한테 갔었잖아요. 그 의사. 네. 그랬더니 이걸 이제 미끼를 삼았던 거였어. 그래서 마도하고 아모니 이제 여기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제이슨이 나 되게 바쁜데 2분만 놀아줄게 하고서는 실제로 한 1분 정도밖에 안 놀아주고 튀었어. 마더랑 아머니 너무 약해 제이슨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녔잖아요. 서류 가방 같은 거. 거기서 나오는 게 특이한 무기였는데 이게 퀸캐라고 하더라고요. 구호를 죽여서 쿠인캐를 뽑아서 본인들의 무기로 쓰는 거죠. 카고네를 뽑아서. 카구네를 뽑아서. 그 카구네로 만든 게 퀸캐잖아요. 네. 근데 그게 뽀개지니까 이제 어차피 뭐 싸울 수가 없어서.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가방에서 뭔가 담겨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가방이 변신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그 뭐 쿠인케가 카고네 역할을 하니까 네. 거의 무슨 뭐 채찍 비슷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근접 무기로 변신하기도 하고 각각의 성향에 맞춰서 결국 인간도 이제 구울에 대적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뭐 훨씬 월등하게 보이는 그런 수사관들도 많더라고. 특히 이제 마도랑 아모니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마도는 수사관 중에서는 그렇게 센 편 아니고요. 나중에 개센 애가 나옵니다, 진짜. 구울이 불쌍할. 이거 뭐 마도가 세지 않은 건 알아요. 죽잖아. 죽었으니까 안 센 거지. 그치. 아몬도 뭐 레비단트도 못 이기니까 세진 않지. 세진 않지만 뭔가 특수 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고 아몬은 근성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잘생겼다. 가족이 있나 없나? 없어. 없어? 한두 명 있으면 더 세지는데. 그렇지. 죽어야지. 그렇지. 작가 다 됐어. 굴 같은 놈들. 굴 같은 놈들. 그리고 퀸키가 망가지니까 마도가 그 히나미의 아빠를 죽이고 이제 카구네를 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편 이제 히나미는 자꾸 아빠 만나고 싶다고 징징대고 있어 엄마한테. 근데 얘 징징은 징징도 아니더라. 뭐 애니까 그럴 수 있다고 나 그렇지. 생각했어. 어린애인데. 그런 거지. 당연하죠. 그거. 카네키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렇지. 근데 카네키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징징대는 거야. 엄마 아빠 있으면. 나중에 근데 다 소환하잖아. 그 고문 받으면서 옛날 일 회상하면서 리와인드 하면서 엄마가 이랬어, 아빠가 저랬어 하면서. 아빠 그냥 안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 잠깐 뭐 이렇게 그래. 아빠 책장에 뭐 이렇게 책을 막 보고 이래서 얘가 독서에 취미를 갖고 뭐 이런 거. 엄마가 막 무슨 뭐 부업하는 거 나오고. 가로. 쓰리잡 뛰셨다가 뭐 갔는데 이모가 돈 다 뜯어가고 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집안 사정들이 막 줄줄이 언급이 되고 있지.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히나미 엄마가 달래려고 서점을 데려가죠. 근데 서점에 갔다가 나오는데 아빠 냄새가 난대. 이제 전에 시간에 얘기했지만 구울들은 그 냄새를 잘 맡잖아요. 민감하죠. 네, 그 서로의 냄새도 파악하고 인간은 되게 맛있는 냄새 나고 뭐 이런데 하여튼 아빠 냄새가 난다고 막 그쪽으로 무작정 비도 오는데 막 달려가. 이거는 인간으로서도 애를 이렇게 풀어두면 안 돼. 애가 이렇게 막 길거리를 뛰쳐나가게 달리면은 근데 달려야지, 엄마가 얼른. 좀 달려서 잡을 수 있지 않나? 애가 그렇게 빨리 뛴다고? 이것도 이제 작가가 얘를 어떻게 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되게 자기적인 장면들이 엄청 많아. 그치. 그러면 중간중간 그래 어차피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따라가긴 하는데 결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퀄리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이거는 자기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엉성하게 뭔가 짰구나 너무 이런 짰어. 생각이 중간중간 들면서 몰입감을 좀 해친다니까. 왜냐면 얘가 벌써 뛰어가는 순간 얘는 이제 죽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거기 아빠 없는 거 우리 다 알고. 그치. 뭔가 이제 꼬셔가지고 애들 미끼가 되는 거 다 알고. 엄마도 죽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딱 맞췄네 아주. 애는 살겄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봤던 이제 마도하고 아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냄새는 뭐였어? 카구네 냄새였겠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살리기 위해서 카구네를 펼치고 히나미한테 도망가라고 하죠.
그리고 히나미는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이제 그 골목 옆에 카네키가 벌써 와 있었어. 그리고 입 막아버리잖아. 저 엄마는 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 나는 아직 약해가지고 저 구울 수사관 둘을 당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마도가 그 꺼낸 구인케가 실제로 이제 그 료코 이 엄마의 부인, 그러니까 이 엄마의 부인이 부인? 히나미의 아버지, 네. 아빠의 요 카고네를 꺼낸 거야. 그래서 그걸 구인케를 아내를 만든 죽인 거야. 거야 그걸로. 잔인하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도 그걸 알고서는 그냥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게 딸내미가 엄마 죽인겨. 결과적으로는 그런겨. 결국은 이제 카네키는 뭐 히나미의 눈을 가리고 숨어서 이 엄마의 죽음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약간 주인공이 찌질해서 그나마 잘한 선택 중에 하나죠. 예전에 무슨 진짜 소년 만화 보면 이런 거 자기 능력도 생각 안 하고 막 달려들잖아요. 곤 같은 스타일. 그럼 옆에서 그치. 딴 애들이 그거를 다 책임져야 돼. 키르아가 이제 막 여기 기절시켜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눈과 입을 막아가지고 참는 그런 장면. 예. 그리고 토카 같은 경우는 이 사실에 이제 굉장히 빡이 쳤어. 그래서 나는 여기 오는 이 수사관들 비둘기를 다 공격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너무 웃긴 건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 특히 이제 점장이 굉장히 말리는데 그 이유가 되게 뻔한데 비둘기를 죽이기 시작하면은 걔네들이 더 와서 여기가 아예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반대를 해. 그렇지. 내가 어떻게 만든 카페인데 네가 망치려고.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히나미는 다른 구로 보내는 게 좋겠다. 여기 너무 위험해졌다. 그러고 이제 토카는 그래 나 혼자서라도 할 거야라는 식의 어떤 마음을 먹게 되고 카네키는 이때 엄청나게 자책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구울 수사관들 입장에서 좀 나오는 게 보면은 제이슨이라는 그 거구의 구울 같은 경우는 다른 구 출신이라는 거야. 네. 29 출신이 아니야. 근데 여기 자꾸 얘가 출몰을 한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29의 요주 인물이었던 대식가랑 미식가가 어쩐지 다 잠적 중이다.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죠, 아직.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굴들을 다 등급을 나눠가지고 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식가랑 미식가가 둘 다 S 레이트 맞아요. 구울이 둘이 있는데 얘네 둘이었던 거야. S 위에도 또 있나요? SS도 있고 SSS도 있습니다. 아, 지겨운 새끼들. S가 3번은 있어야지. 아니 S 만들어놨는데 더 센 애가 나와서 그런가?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여기서 이제 수사관들 입장으로 나오는데 이제 누가 봐도 엑스트라 같은 수사관 2명이 이제 라면집에서 아몬과 같이 라면을 먹어. 그럼 둘 중 하나 죽겠거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몬이랑 어울리는 순간 죽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토카가 여기서 이제 토끼 가면 쓰고 얘네들을 습격을 해서 일단 한 명을 베어버리고 시작을 하지. 그렇지. 네. 한 명 끔살. 그러고 나서 이제 아몬이 이 자리에 없다가 이제 먼저 처먹고 나갔다가 나중에 와요. 한 명 죽는 거 보고 온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와서 대결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함이지만 아주 불친절하게 순발형 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도 수사관도 나타나서 구인캐를 사용하면서 막 도발을 하고 그래서 뭐 우카쿠 구울인가? 너는 우카쿠 구울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순발형이야 뭐야? 모르겠어요. 우카쿠가 순발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자막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스피드는 높지만 공격이 단순하고 지구력이 낮은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공격하면 힘 떨어질 거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토카 같은 경우는 그런 애야. 그러니까 뭐 조르다. 그래서 토끼 아니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상해. 거기다 맞춘 거 아니냐고. 아이씨. 이상해. 아무튼 그래서 이 토카가 당하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이제 토카는 부상을 당하고 왔지. 그리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애들은 이제 도와주지 않겠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은근 냉정해요 여기가. 그래서 토카도 삐져가지고 그 비둘기 습격은 그럼 나 혼자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네키가 그럼 나도 너를 돕겠다. 약간 공감하게 된 거지. 이제 토카가 이렇게 습격해서 싸우는 어떤 입장에 대해서. 근데 사실 카네키가 아직까지도 너무 약체긴 해.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와줄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무능한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식으로 무능한 자신이 도와줘. 견딜 수 없는데. 그래서 뭔가라도 해야겠다라는 정도지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죠. 네. 한편 CCG 요게 뭐의 약자인지는 한 번도 또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지는 구울이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알겠어. 뭐 카운터 뭐 이런 건가? 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뭐 그런 거 그러겠다. 같았어. 요게 상부에서는 아예 요 29 여기가 이제 제일 요주의 어떤 지역이 돼버려서 여기를 이제 처리를 하기로 뭐 명령을 내리고 토카 같은 경우는 이제 함정을 파죠. 그러니까 어디 무슨 뭐 초등학교 수로라고 하는데 뭐 하수구인가 뭔가 뭐 그런 비슷한 데를 일부러 살피고 이 CCG에 허위로 제보를 해. 여기서 유인한 거죠. 그 토끼 가면 뭐 그런 애 있다.
조루 있다. 막 이렇게 제보를 해가지고 전화로 유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카네키가 드디어 그 의뢰했던 가면을 여기서 이제 얻게 되지. 한 눈을 가리고 한 눈이 보이는 그러니까 또 구울 눈이 보이는. 그쵸. 왼쪽에 빨간 눈은 이제 얘가 그걸 조절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 정도도 조절 못 한다고 해서 되게 얕보는 게 있지. 그러니까 반도 안 돼. 그러니까 반푼이도 안 되는 식으로 보는 게 그것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 눈이 딱 보이게 해놓으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얘가 인간으로 있을 때도 안대하고 다니는 이유가 근데 그거는 이제 왼쪽 눈에 안대를 하는데 여기는 그 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구울이라는 걸 드러나게 하고 지퍼가 달려있지. 입에 지퍼가 달려 있어서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했나 했더니 깨물어야 돼. 깨물을 때 쓰려고. 할 때 쓰려고 그땐 열더라고. 아, 그 이빨 형태로 돼가지고 약간 그로테스크한 그런 디자인이었어. 맞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공들여서 제작을 한 걸 알 수 있지. 레빗은 선 한 서너 개밖에 안 그린 것 같은데 얼굴에. 그러니까 그 저기 일본에서 아마 할로윈 축제 때 하면은 많이 쓸 것 같은 가면이에요. 그렇죠. 뭐 어디 좀 코믹캠 뭐 이런 데 가도 많지 많이 않을까? 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느낌이. 예쁘게 만들었어. 아무튼 자 그렇고 그리고 또 이때 히나미가 사라졌다. 음. 그래서 이제 뭐 토카랑 카네키가 얘를 찾으러 가면서 각계 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카네키는 아몬과 맞닥뜨리고 그리고 수로에서 가방을 발견한 그 히나미는 이제 마도와 만나는데 이때 이제 토카가 나와서 마도랑 이제 싸우게 되는 거지. 자 토카는 그 마도의 그 쿠인케가 협소한 곳에서 이제 약하다는 점을 일부러 이용해서 여기다 불러들인 거였어. 그렇죠. 여기 기둥이 되게 많은 데로 설정이 돼 있어서 네. 약간 채찍형인데 걸린다 뭐 이런 거잖아. 걸그적거려. 그치. 가츠도 뭐 기둥인데 했더니 기둥 다 썰어버린 건다. 그거는 예상 못했다. 예상 밖이다 뭐 이런 그치. 건데 여기서는 먹힙니다 어느 정도. 네. 그리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야 이도류였다. 요 마도 수사관이 그 료코. 그러니까 이 히나미 엄마의 카구네까지 이제 사용을 한다. 한 손에는 엄마, 한 손에는 아빠, 엄마 아빠 크로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딸이 보고 있어. 그러니까 히나미가 나중에 폭주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히나미도 잘 타고난 게 엄마 아빠 거 다 쓰더라고 카구네. 다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이하다. 아무튼 약간 묘한 기분이었어. 네. 이 히나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좀 잔인한 장면처럼 보이는 그렇죠. 거지. 엄마 아빠의 무기로 싸우는.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그냥 어떤 능력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그 뽑아낸 거를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어떤 신체의 일부 같은 그런 느낌인 내 건데 손톱이 막 되게 딱딱해 그런 걸 뽑아 쓴 거잖아요. 되게 비유 별로였어. 내 이빨을 뽑아 썼어. 아 별로라니까. 척추를 뽑아 쓴 거죠. 그러니까 아빠 팔을 뽑아다가 막 무기로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런 느낌이네요. 정도의 거니까 좀 잔인하게 보이게 되지.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싸움이 막 교차를 하면서 서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우선 난 드러난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료코와 그 료코를 죽인 구울 입장에서는 히나미 엄마를 죽인 너희들 인간을 막 힐난을 해. 근데 반대편에서는 아까 그 동료가 죽었잖아, 아몬의 동료. 라면 그렇죠. 한번 같이 먹은 사이밖에 안 되는데 그런 애 죽인 너희 구울이 나쁘다. 이렇게 서로를 힐난하는 장면도 이 전투와 함께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도 있어요. 구울이 세상을 왜곡했나? 뭐 이런 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료코랑 히나미는 어떻게 된 거냐? 왜 서로를 이해하려 안 하지? 라는 방식. 그래서 결국은 뭐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카네키가 이런 중간자 역할을 넘어 중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미소리 띄는 거 보니까 아닐 수도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중간자인 나만이 이해시킬 수 있어 이 말이겠지. 그렇지. 예. 자, 각계 전투 계속 끝내볼까요? 일단 그 엄빠 이도리에 이제 토카가 막 당합니다. 그래서 찔려서 벽에 고정당한 상태. 그리고 카네케는 계속 아몬한테 쳐맞으면서도 길막을 하지. 너만은 내가 붙들고 있겠다 뭐 이런 거. 맞아요. 가게 못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퍼를 열고 깨물하지. 물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카구네를 발동하면서 그 아몬의 구인케만 제거를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어를 못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늘 그렇잖아. 너무 강한 힘은 제어가 항상 힘든 걸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먹고 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고 쿠인케까지 이제 발동을 하니까 쿠인케래. 식욕이 동해. 카오쿠네까지 발동을 하니까 이제 자기 자신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뭐 도망가 어쩌고 뭐. 아몬은 그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도대체 제가 나한테 왜 저러는 거지? 자기가 아는 굴들은 다 척결 대상인데 이 그리고 구울은 무엇인가? 깨물 때는 언제고 또 도망가래. 그러니까 아몬을 죽일 수도 있는데 얘가 사용하는 무기만 파괴하고 넌 빨리 꺼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의아한 상황이긴 하겠지. 자 그리고 이때 그 히나미의 엄빠 카구네 뭐 다 사용해가지고 마도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 것
비슷하게 생겨 두 개 다 가지고 있었잖아. 네. 네. 그걸로 이제 마도의 오른손이 잘리는 것처럼 보여. 어. 처럼 보인다는 거는 거의 묘사를 그것도 막 가렸더라고. 네, 그거 근데 마도가 혼잣말로 잘린 건 내 손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쵸.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를 뿌옇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일단은 그 무기를 놓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지. 어쨌든 손까지 날라갔다. 하지만 뭐 죽이지는 못하고 빨리 이제 뭐 톡한 얘기하잖아. 너네 엄마 아빠 다 죽이네요. 막 빨리 죽여.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이제 톡한 뭐 고향 어디야? 아무튼 토카도 생각했던 거야. 내가 직접 구울 수사관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얘를 시켜서 죽여야겠다. 아 얘는 꽂혀 있어서 그랬어. 그런 거 아니었어. 아 농담이었어? 못 받아줘서 미안해요. 남의 손으로 살인하려고 그랬는데 에이씨 내가 죽여야겠네 그런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마도는 최후의 막 발악을 하다가 토카한테 죽는다. 네. 이때 최후의 발악은 항상 악당들이 하는 그런 걸로 묘사가 되더라고. 막 공격 안 할 것처럼 너 봐줄게 빨리 가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막 뽑아서 쏘다가 이제 죽는 이런 거 그런 클리셰를 사용을 해가지고 명백한 악이 어느 쪽인가를 굳이 설정을 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어. 이것도 살짝 좀 아쉬워. 앞에 깔아놓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도 선이랑 악으로 딱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 네.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탈락한 애는 마치 약간 나쁜 애다. 그런 뭐 정확히 뭐 규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모든 클리셰를 봤잖아. 선인들이 보통 그러면 지가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잖아. 그러면 근데 아니. 마도도 뭔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되게 집착한다는 거를 앞에 뿌려놨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오나요? 그래서 회수가 되나요? 그게 이제 딸내미가 나오면서 회수가 되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어. 계속 깔아놓은 게 많더라고. 뭐 언제 얘기했는데 이 무기를 자네에게 전해주다고 그랬네. 뭐 이러면서 아무한테 신무기 전달도 되고 그러니까. 과거 회상 장면도 나오고 뭐 앞으로도 몇 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쵸. 아무튼 뭐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존재가 좀 사라졌어.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일단 좀 근데 디자인이 그래서 그런지 쉽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었거든. 너무 악인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약간 옛날 무슨 그 적 쪽에 미치광이 약간 쪽. 박사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또 죽기 전에 떡밥을 하나 남기는데 애꾸는 죽이기 전엔 못 죽어 했는데 죽었습니다. 네. 확실히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편 카네키 같은 경우는 이성을 잃고 자기 카구네를 제어를 못해. 그리고 요모라는 애 있었잖아. 네. 항상 이렇게 목까지 이렇게 치켜 올린 약간 건장하고 말 없는 사내. 얘가 구해주러 왔는데 그냥 찔러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제. 찔른 거 가지고도 되게 칭찬받더라고. 요모가 되게 단단한 애인데 찔렀다고. 어떻게 그게 뚫렸지? 이러잖아요. 그게 좀 세질 수도 있나 보다. 뭐 이런 또 여지를 또 보여주기도 주인공이 하고. 안 세지면 우리가 그걸 왜 봐요? 또. 그리고 토카는 이제 죽은 마도의 장갑을 벗겨봐요. 그러니까 그걸 왜 벗겼냐면은 우리를 이렇게 얼마 터치하기 싫으면 장갑까지 끼고 있냐 막 이런 네, 식이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건 아니었어. 막 근데 손에 상처도 많고 반지가 껴져 있었잖아요. 결혼 반지 엮여 있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그냥 우리랑 이렇게 싸운 누군가의 가족이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는 장면이고 이렇게 모든 상황이 일단락이 됩니다. 자, 구화 들어가면 그래서 뭔가 나오는데 그 아모니 머리를 내리고 나오나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과거다. 그래서 대책 1과 현재 소속된 데 이제 발령 당시의 상황인데 그 마도 수사관과 이제 파트너로 배정이 되는 여기부터 얘기가 잠깐 나오지. 네. 그래서 나이가 되게 많은 구울이 있어. 그냥 보면은 뭐 할머니야. 공원에 앉아 있는 그냥 할머니야. 그러고 요거 뭐 진단서 떼와라 뭐 이런 정도의 권리는 있나 보지. 그래서 요건 뭐 위조가 가능한 거 어쩌고 했는데 어쨌든 이 노인이 구울인 게 맞았고 결국 아몬이 친절을 베푸는 그 순간을 노리는 게 이 마도의 작전이었다. 뭐 이런 정도였어. 네. 그리고 마도는 맨날 직감이래. 간 뭐 하면서 감 맨날 믿지. 그래서 어쨌든 요 에피소드의 주요 내용은 그거였어. 그러니까 아몬이 마도를 처음에는 별로 내키하지 않았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자네를 뭐 되게 자랑스러워했다 뭐 이런 유언이 전해지면서 그랬더니 이제 아몬도 자기도 마도를 그렇게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1구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막 TV에서 나오는데 뭐 11구 나르면서 막 변사체가 나왔대. 그리고 뭐 희나미는 부모가 다 없어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토카랑 같이 이제 동거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기분을 회복하는 게 보이고 어디서 뭐 주워온 앵무새를 뭐 또 키운다고 뭐 또 지랄을 하다가 갑자기 또 PTSD 옵니다.
뭐 그렇게 그 예전에 몇 화인지 모르겠는데 끝에 이제 막 새를 진짜 이 장면이 나와요. 진짜 희남이가 새를 주워가지고 토우카한테 가져가니까 토우카가 아 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우카가 되게 뭔가 새를 싫어하는 것처럼 묘사가 됐는데 여기서 지금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과거에서 밝혀지죠. 어쨌든 PTSD 오는 거는 그거였어. 이제 그 엄마가 당하는 그 골목인가 좀 비슷한데 그 갔더니 골목이었어요. 기억에 떠올라서 이제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카네키는 자기가 그때 카고네를 꺼내긴 했는데 제어가 안 되고 찌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 기억도 잘 안 난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에 가가지고 뭐 그 리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여러 차례 나옵니다. 네. 사람들도 리제에 대해서 잘 몰라. 이곳 출신이 아니란 어느 얘기예요. 날 나타났대. 네.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서 먹다가 먹이가 다 떨어져서 온 듯한 느낌? 대식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그 얘가 11구 쪽에서 온 것 같으니까 수소문 해봐라.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신캐릭터가 등장을 해. 인간 진 캐릭터. 네. 인간인데 지금 좀 이상한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은 머리가 흰색이고 그 온몸에 약간 그 문신인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다 꿰맸어. 꿰맨 듯한 그런 형태의 뭐 이렇게 문신 같은 게 그래서 있어요. 자기 입술에 있는 자꾸 실밥 같은 걸 잡아 당기잖아요. 아, 그거 실밥이었어? 있었어요, 진짜. 어. 잡아 당기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쨌든 얘가 그 카네키랑 약간 스쳐가면서 이렇게 지갑 훔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쓰리꾼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CCG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약간 비밀병기 같은 느낌이었어. 갑자기 등장한. 야, 인간이 너무 약하지 않니? 마도도 죽었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작가가 갑자기 기용한 게 아닌가. 급수는 되게 낮아. 아직은. 근데 통제도 약간 안 되고 뭐 그런 스타일의 어떤 뭐 인간처럼 보여.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CCG는 그 11구, 29에 이제 수사원을 증원을 하고 암호는 11구로 이제 옮겨요. 특별 대책반으로서 이제 11구에 발령을 해버리지. 그런데 11구에서 구울이 연합을 이뤘나 봐. 얘네 연합이 그 수사관을 아예 사냥을 하고 있다. 이거 완전 이제 일촉즉발 대치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토카의 회상이 시작되면서 그 구울 연합의 짱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 예전에 보면 토우카 집 앞에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희남이가 들어오면서 희남이 토우카하고 한 명이 더 붙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흘러갔더라고요. 회상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빠와 남동생이 있었고 이때 이제 카네키도 이제 부모를 모두 일찍 여했다라는 게 이제 대사로 나오고 그리고 뭐 희남이가 머리를 자르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뭔가 여자들이 머리를 자르고 나오면 이제 다 털어버렸다. 이런 걸 표현을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깎은 것 같은데. 사실, 사실 나도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랐어. 카네키 섬세, 야사시 약간 그런 거. 근데 요거 이제 토카가 잘라줬다고 하니까 너 네가 잘랐어 하고 칭찬해주니 또 갑자기 토카의 얼굴이 발그레지면서 카네키 대단한 남자예요. 여자들을 다 그냥 그것도 안다 해.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나서 구울들이 이 리제를 잡기 위해서 이 29로 집결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토카의 동생, 과거 회상편에 나왔던 애가 그 리더로 보여요. 이름은 아야토. 이렇게 등장을 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구울 조직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오기리 나무, 아오기리 노키라는 조직이야. 맞죠? 맞아요. 네. 얘네가 이제 11구의 그 지부, CCG 지부를 습격을 해버렸어. 그러고 나서 전멸을 시켰나 봐. 네. 별로 없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CCG 본부에 아예 당당하게 연락을 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뭐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만 딱 뽑아서 얘기하면은 리더가 뭐 애꾸는 왕이다. 뭐 이 정도만 그냥 굉장히 중요한 떡밥처럼 보입니다. 약간 뭐 동네 경찰서를 턴 다음에 경찰청에다가 전화한 거 그런 거 아닐까? 뭐 그 경찰서 치고는 굉장히 큰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경찰서가 크게도 크겠다. 그치. 파출소가 아니고 경찰서니까 그치. 그 거기 턴 다음에 뭐 이렇게 서울 뭐죠? 뭐라 그러죠? 경찰청. 경찰청이지. 이제. 잘 모르겠다. 어렵다 야. 어려워. 동사무소 한 다음에 구청 하면 될 걸. 아, 어려워. 구청 턴 거 아니야? 구청 턴 다음에 서울시청에 전화한 거 아니야? 그렇네. 자식아, 이 비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내가 다 해줬구만. 자, 그리고 안테크의 반조라는 애가 먼저 찾아와. 겉으로 봐서는 되게 우락부락하고 얘도 한 싸움 하는 애처럼 생겼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허당이다.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제 좋아했던 애인 거잖아. 리제를 와서 찾는데 막 처음에 점장 찾다가 이제 리제를 찾아. 그런데 카네키한테서 리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화를 내잖아요. 어. 야 이씨 너.
네가 남친이냐?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게 약간 사고 뭐 이렇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박치기를 하게 돼요. 카네키가 이 반주한테. 그랬더니 금방 기절을 해버리더라고. 그리고 이후 이제 깨어나니까 막 오해였다 하고 사과하고 리제가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해줘서 아 얘 되게 착하다 야사시하다 이걸 또 전달을 해주지. 누가 봐도 죽었는데 그냥 없다 정도로 네가 뭐 상처받을까봐 뭐 그렇게 얘기해줬어라는 식으로 이제 보였다는 맞아요, 거지. 자 그리고 현재 아오기리 나무는 그 11구 구울과 비둘기를 전부 전멸시켰다. 그러니까 구울 안에서도 이제 세력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서로 이제 뭐 입장이 안 맞으면은 뭐 제거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11구 통일에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안테이크에 바로 아야토가 쳐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또 곧바로 제이슨하고 니코라는 이름의 뉴 하프가 오지. 이 니코 성우가 츠다. 그럼 츠다 겐지로던데? 츠다 겐지로 성우가 이 역할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허접한? 이렇게 생각이 들지. 네. 최근에 제가 어제 먹었을 소개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네. 오컬팅 9이라는 걸 봤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 무슨 카페를 운영하는 이런 게이스러운 남자가 나와. 그것도 그 배우 그 예, 성우 스타 켄지로가 해요. 네. 그래서 보면서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나오는데 스타 켄지로기 때문에 저 뭐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맞았어.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도 분명히 어떤 그런 무게감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난 좀 있거든. 그래요? 근데 여기 워낙 거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거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그래요? 기억에는. 아, 아무튼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니까 스타 켄지. 딱 어울리잖아요. 그 약간 뉴하프인데 그런 것도 되게 잘하더라. 그러니까 벌써 몇 번째야 내가 본 것만. 그렇네요. 아무튼 그랬다. 그쪽에 눈을 뜨셨나? 아무튼 자 얘네들이 다 같이 쳐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CCG로부터 듣는 이제 아오기리 나무에 대한 설명인데 현재 얘네 구성은 벌써 200명 이상이다. 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1구를 아예 다 빼앗았다. 그리고 인간 대 구울의 이제 전쟁이 완전 본격화가 된 거지. 네. 그리고 아까 그 붉은 실밥 가진의 이름이 스지아 주종가봐. 얘가 무슨 그 아몬의 상사인 시노하라의 부하격으로 이 작전실에 입장을 하면서 앞으로 있을 구울과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카페 안테이크로 가면은 이때 좀 보기 괴로울 정도로 제이슨이 카네키를 괴롭힙니다. 이때부터 그랬죠. 예. 네. 이 새끼가 아니네. 처간 애꾸라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한쪽 눈만 구울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부터 엄청나게 팹니다. 그리고 토카 역시도 아우토한테 쓰러져. 동생한테 맞았나 뭐 그래. 네, 근데 사실은 이때 제이슨한테 덤볐으면 훨씬 맞는 거라 동생이 일부러 먼저 때린 거지. 아 얼마지 그렇겠네. 하고. 그렇겠네. 그래서 제이슨이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었으면 벌써 죽었어. 근데 얘가 단단하잖아. 구울이니까. 근데 구울 중에서도 유난 좀 단단한 거.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때리냐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거의 머리를 잡아다가 가라. 갈아버리는 수준으로 한 100대 치는 것 같은 느낌? 네. 사람이면 이미 그냥 터져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반전을 안 해서 표현을 하더라고. 피가 안 났다는 이유만으로. 피가 별로 그렇게 막 나오긴 나오는데요. 막 난자 그게 아니라는 안장 이유. 안 나고 그냥 톡톡 튀는 정도. 근데 사실 이게 훨씬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거 엄청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야 이 정도까지 한다라는 생각. 왜냐면 됐어 이제 알았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몇 발짝을 더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그렇게 때려놓고 안 부서지네 이러놓고 이제 납치를 해. 네. 그 다음에 점장이 와봤더니 가게가 난장판이고 뭐 카네키는 납치가 됐고 토카도 쓰러져 있고 하니까 전원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뭐 CCG는 이제 11구 주민 대피령을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CCG 입장에서는 11구를 이제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거기 일반 사람들은 다 대피시키고 우리 쳐들어가서 이제 아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된 어떤 상황이지.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서 이제 전쟁이 한꺼번에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아모는 카네키를 회상을 해. 카네키라는 걸 모르지만 그 안대 쓰고 있던 그 구울로 이제 생각하잖아. 그렇죠. 걔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거잖아요. 고민을 하는 순간 이제 마도가 남긴 구인캐를 획득을 하게 되고 11구 인간 대 구울의 전면전이 바로 코앞까지 이제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 점장이 다 모아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카네키는 이제 영영 못 볼 거로 생각해라. 그리고 왜 구하러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였냐면 점장이 솔직히 쫄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이게 구라예요. 사실
나머지 애들이 다 하겠다고. 구하러 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점장이 뭐야 나만 쓰레기인가 그러고서는 아니면 만약에 다 우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벌고 살게요. 그러면 그래 속으로 오케이. 휴 하고 그래서 화법이 조금 묘했어. 역시 노인네는 다르구만. 노예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 교활한 늙은이 이런 느낌이야. 눈을 안 떴어. 이게 아직도. 토카랑 니시오랑 히나미가 이제 막 자기 의지를 보이고 그래서 점장은 나도 갈 거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뜻밖의 인물이 여기 합류를 하죠. 미시카. 초대 손님. 죽은 줄 알았는데. 안 그래서 좋아.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라고 했더니 내 거 살 먹고 살았다고 나오죠. 아 이게 말이 돼 이게? 토카 네 거라도 먹어. 그랬더니 진짜 먹은 거잖아요. 자기 살을 정말로 먹었다. 그 제가 제가 시간에 그 안구 클럽 얘기했잖아요. 진짜 먹은 안구 거예요. 괴담이구나. 그렇죠. 괴담이요. 아무튼 거기서 자기를 먹었다. 그리고 진짜 살았다. 그 무한 동력 아니냐 그러면은? 근데 자기를 먹고 살아도 그 다음에 인간을 또 먹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거기서 뭐 그냥 조금 남은 라면 부스러기 먹고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안테쿠는 그 CCG가 이제 그 11구 총 공격을 할 때 요 틈을 타가지고 카네키를 구출을 하기로 한 뭐 이런 작전을 개시를 해. 네. 그리고 나서 그 제이슨의 방이 나와요. 얘 원래 이름은 야몰인가 봐. 네. 근데 그냥 제이슨으로 합시다. 네. 헷갈리니까. 그리고 얘가 왜 카네키를 데려갔나 했더니 그냥 고문하기 위해서 데려갔다. 얘가 예전에 그렇게 고문을 받았던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알시세포 억제액을 주입을 하면은 인간처럼 뭐 잘 부서진다 이렇게 말랑말랑해져. 표현했죠. 네. 몸이. 그런 다음에 고문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냥 소리만 계속 질러요.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 발가락 막 뭐 다 자르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또 자라날 때까지 기다렸다 또 자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걸 안 보여주니까 네. 근데 양동이 가득 뭐가 담겨 있는 거 보여주는데 그게 다 손가락 발가락인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그 의자에 묶여 있는데 손가락을 보면은 손톱이 다 새까매. 네, 다 뺀 거지. 이미. 발톱이 다 새까맣고 막 이래. 그래서 대충 어떤 짓을 했는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제이슨이 그 닛발을 새로 만들었었잖아. 여기서 쓰고 있지 지금. 그게 이제 니바가 뭐 쥐고 뭐 이런 건 잘하던데 절단력이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반조는 사실은 그 제이슨의 부하 정도밖에 안 되는 애여서 얘가 딱 들어오더니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피 닦고 닦아. 있어. 그리고 그때 뭐 이제 죽은 거 배려해줘서 고마움 하면서 조금만 너 버텨라. 내가 틈을 봐서 너 구출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해.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걸로 버틴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그런 데잖아.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 이렇게 계속 목숨줄을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갖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안 되겠다. 정신줄 놔버리죠. 사람이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얘를 굉장히 질기게 끌고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죽을 수 있잖아,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정신력을 잡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알을 3대 맞으면은 거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여러 방 맞고 막 걸어다니는 이런 거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이라고 하더라고. 영화에서만.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아프다는 거야. 아프겠죠. 살짝만 스쳐도 아픈데. 그러니까. 종이의 벼도 아픈데 우리. 그러니까 그 손톱에 가시만 박혀도 아픈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다.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이었어. 원작에서도 이 고문 장면이 되게 길고요. 막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그 손가락 발가락 잘린 게 막 엄청나게 많은. 왜냐면 뭐 수천 개를 자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못 내보내더라고. 여기는 그래서 그걸 청소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일정한 시기에 계속 청소하는 걸로. 불편한 거는 말할 것도 없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이게 뭔지 알겠어. 이제 각성시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해. 그렇지.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됐나? 물론 이게 정말 아직까지 없었던 유일무이한 어떤 그런 전개처럼 보이긴 합니다. 사실 굉장히 보는 사람을 너무 자극시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일단 이 만화 자체가 자극적인 것도 있고 워낙 인간의 마음을 크게 갖고 있던 주인공을 어떻게 보면 굴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자극적인 걸로 해서 그럼 얘가 바뀌면 또 180도 바뀌잖아 사람이. 아 그래요? 뭐 그렇게 보통 보이잖아. 그렇죠. 어쨌든 좀 동의하기는 힘들어 보였어. 그러니까 최근에 그 켄리우의 종이동물원을 봤는데 맨 마지막 있는 소설이 좀 인상적이거든. 내용이 이제 뭐 거의 뭐 쉽게 말하면 시간 여행이 가능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정확히 보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 근데 뭘 보냐면은 731 부대의 어떤 그 행각을 본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묘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쓸 때도 여러 자료와 논문과 이런 걸 다 참고해서 뭐 창작에 들어가기도 했겠지만 인터뷰와 이런 걸 해서 썼는데 그것도 되게 괴롭거든. 보면 볼수록 그 묘사나 어떤 그 상황들이 정말 그런데 이 작품도 약간 그런 걸 연상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손가락을 자르는 장면이 하나 그냥 나오고 말았다. 약간 그거
실제 곱하기 한 10,000배 정도 거의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더 잔인하고 그 비명에 굉장히 특화된 성우를 또 사용을 해서 그 끔찍함이 더 배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 자, 아무튼 근데 이 제이슨의 그래서 전사가 나와 구울 수용소에서 지가 똑같이 당한 거야.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막 다른 인격을 만들고 뭐 탈옥을 했대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고문 마니아가 됐다는 굉장히 괴상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니빨을 맨날 들고 다니고. 그리고 얘가 그 시키는 게 있잖아. 1000에서 7뺀수 말하기. 근데 처음에 솔직히 몰랐어요. 무슨 숫자를 계속 얘가 되나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머리 굴리게 만드는 거야. 기절하지 않고 생의 의지를 다 잡을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는 숫자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난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꾸 숫자가 띄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 얘기, 나도 맨 처음에는 이게 뭔 줄 아냐면 내 손가락이 몇 개 잘렸나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두고 있었어. 그렇군. 어쨌든 뭐 그런 거였고 CCG의 11구 총공격이 시작이 되고 안테이코도 이제 진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우타라고 가면 만들어주는 애도 또 합류를 해요. 다 끌어와가지고 그냥 카네케나 구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우선 그 구울 집단과 CCG 간의 총격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 그 스지야라는 붉은 그 실밥 있는 애 또라이더라고. 얘가 그 상사의 오토바이로 그냥 뛰쳐 들어가서 저격 부대를 다 정리를 한다. 쿠키로 뒤에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오토바이 저거 내가 맞아. 스트레스 푸는 수단으로 타고 있었는데 제가 한 방에 부숴버리는 거.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저격 부대라고 해도 다 구울일 텐데 혼자서 거기 쳐들어가서 총 한 방 안 맞고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얘도 일반 비밀이 인간은 있는 아닌 것 것 같아. 같은 그런 느낌이 여기도 있죠. 약간 논외의 그런 오버랭크죠, 오버랭크. 그리고 곳곳에서 이제 각계 전투가 또 시작이 돼. 그리고 토카는 아몬과 만나는데 이때 그 전과 달리 좀 밀리지. 그래서 S레이트인 이제 빈 형제가 참전을 해. S레이트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S레이트에 아니 빈 형제잖아 하고 하는데 금방 처리가 된다. 그리고 아몬이 이제 막 회상을 해가지고 뭐 마도의 그 교훈을 막 되새기잖아. 구울보다 인간은 확실히 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교활해져야 이긴다. 그러니까 쿠인케가 알고 보니까 하나인 줄 알았더니 쌍쌍바였어. 그렇지. 쌍쌍발 쪼개가지고 갑자기 형제를 쪼갠다. 근데 이게 그렇게 교활하진 않던데 사실. 뭐 그냥 속였다. 그러니까 하나 막을 때 한쪽은 공격 못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 쌍쌍바로 공격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놈의 떡밥을 흘렸던 세키간이 또 등장을 하는데 세키간 후쿠로 에쿠 올뱀이라는 애가 등장을 했다. 그랬더니 본부에서 지령이 바로 내려와. 걔는 최소한으로만 상대해라. 겁나 세다. 뭐 이런 거겠지. SSS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SSS일 거예요, 얘가. 예. 아무튼 S는 별거 아니네. 진짜로. 그럼 허접입니다. 그 아래 있는 애들은 뭐야? 아래 있는 애들은 더 허접이죠. 사실 굴도 별거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이 1쿨의 마지막 12화 여기서 뭐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긴 했더라고. 어쨌든 많이 그 보는 사람의 감정을 좀 어루만지려고 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흰 꽃밭이 있는데 요게 이제 붉은 꽃으로 변해가는 연출을 계속 여기서 사용을 하죠. 흰 꽃도 아마 장미였나 그랬는데 붉은 꽃은 좀 다른 형태의 꽃이었어요. 리코리스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그걸로 이렇게 휘리릭 바뀌는 장면이 계속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표현이 되고 막 얘가 이제 환상을 보는 거지. 그 안에서 리제가 막 나타나고 여전히 손가락 발가락 자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정신 유지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마다 리제의 환상이 보이면서 어릴 적 회상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 회상은 막 일하러 가면은 자기는 아빠 서재에서 책 보고 놀았고 그리고 맨날 그렇게 힘들면서도 엄마가 하는 얘기는 남한테 상처 주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네가 차라리 상처를 입어라 이런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자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고문의 강도를 높여요. 요 제이슨이 뭐 그냥 왕진회 같은 걸 하나 꺼내더니 얘 귀에다 한번 넣어봅니다. 구울이니까 살 수 있지. 사람이라면 말이 되냐고요. 그냥 죽는 거지. 그렇지. 어쨌든 뭐 그러면서 또 회상이 시작되는데 엄마는 결국 그렇게 일하다가 그래서 과로사를 했다. 그리고 희대가 사실 대학 친구인 줄 알았지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얘가 되게 친하게 좀 감싸줬던 그런 친구였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학교 처음 나간 날 얘가 와가지고 되게 편하게 대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또 청소해주던 여기 이제 고문 막 피 떨어진 뭐 또 치우는 대걸레 뭐 가지고 오는 이런 커플이 하나 있었는데 맞아요. 얘네들도 카네키 너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얘네들을 잡아와가지고 이 제이슨이 둘 중 누굴 죽일까? 네가 골라. 뭐 이런 걸 하는 거지. 근데
선택하지 않으면 다 죽인대. 근데 만약 선택을 하면 한 명은 살려준다였잖아요. 네. 근데 결국 말을 못하고 이때 이제 여자 목을 조른 다음에 죽여요. 그 이때 이제 남자가 되게 카레키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막 보는데 나를 죽이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 결국 남자도 죽는다. 아 이것도 굉장히 좀 잔인하게 보였지. 그렇죠. 저 보기가 괴로울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환상 속에서 리제가 넌 바뀔 생각이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된 거 이런 거 다 뭐 네 탓이야. 뭐 이런 종류의 말을 되게 많이 해. 거의 극한의 가스라이팅이죠. 그렇죠. 이 네가 모- 선택을 했으면 한 명은 살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확히 제가 옮긴 건 아닌데 모든 불합리한 상황을 만든 건 부족한 너로 인해 만든 것이다라는 식의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을 각성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각성을 한다. 사실 엄마도 날 위해 살아주길 바랐다. 이게 뭐냐면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것도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이모가 와가지고 돈 뜯어간 거였죠. 어. 네. 그 돈을 대주려고 과로를 하고 그러니까 이모를 버렸으면 나랑 같이 살 수 있지 않았냐. 그렇지. 이런 거죠. 그래서 버린 것도 아니지 남인데. 실은 그 엄마도 그냥 나만을 위해 살아주길 바랬다. 음.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더라도 이때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뭐 그건 다정한 게 아니다. 뭐 실은 약함이다. 이러면서 나오는 연출이 리제가 그래. 아 나를 받아들이겠다. 아니 너를 뛰어넘겠다. 그러면서 덮쳐. 네. 그런 식의 연출이 나옵니다. 뭐 먹었는지 뭐 했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정말 극복한 듯한 그래서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상의 뭔가로 보이고 이때 흰 꽃밭이 온통 붉은 꽃밭으로 바뀌면서 막 리제를 약간 먹는 듯한 그런 표현도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쫙 바뀌는 장면이 예, 연출이 되죠. 그리고 나는 구울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버텨서 변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때부터 이제 액션 장면이 좀 멋있게 펼쳐져요. 네. 완전히 이제 각성을 했는데 그 재생 속도가 얘가 엄청나잖아. 네. 그리고 이제 사실상 고통이 무의미해진 상황까지 온 거야. 아무리 맞아도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 얘는. 하도 많은 맞아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이슨은 마구 이제 모든 카타르시스를 여기다 이제 폭발을 시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제이슨까지 먹어버리면서 날뛴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이제 되갚아 주는 거지. 네. 그렇게 카고네까지 꺼내고 이제 막 압도적으로 막 전투력으로 보여주고 이제 제압한 다음에 1000에서 7배는 뭐 요거를 시킨다는 그때 거지. 제이슨이 이제 딱 알고 자기가 이제 힘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막 말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은 제이슨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고 이 일기가 끝이 납니다. 네. 아무튼 초반에 비해서 후반이 엄청나게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 괜히 뭐 피 나오는 거 이런 거 반전할 필요도 없었어. 사실은 그 정도는 그냥 표현해도 되지 않았나 저는 그냥 생각하고. 고문 장면이 훨씬 잔인했어 사실은. 예, 11, 12화가 역대 어디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좀 잔혹한 장면으로 그러니까 가득했어요. 그 이거를 위해서 앞에를 일부러 좀 덜 잔혹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나 싶기도 한 거예요. 그런 거보다도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심리적 잔혹함인 거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실 건데. 그게 더 잔인한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칼로 내려쳐서 사람을 일도양대는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이런 어떤 공감 능력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난도질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처럼 보였어요. 그렇지. 결국 그런데 카네키긴이 이제 내 안에 인간을 버리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난 인간을 버리기로 했다. 그렇지. 아 이거구나. 인간을 버리진 않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튼 그런 그런 선언은 느낌이지. 그 유명한 그거잖아.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나오는 거. 그걸 해보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그래요? 저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런 작품이었고 저는 좀 징징거려서 보기가 좀 괴로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후반부에 그 괴로움이 다른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 속도감이나 얘기하고픈 주제가 지금까지 이 소년 만화에서 이런 걸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보게는 되더라고. 아 이런 방식을 시도했는데 요즘에 그 독자들이 좋아했다고?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뭘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되게 많았어요. 뭐 원작을 늘 먼저 봤기 때문에 이 잔혹한 스타일리시함을 애니로 살리면 훨씬 멋있어지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액션씬을 별로 못 살렸죠. 다 못 살렸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아쉽긴 해. 작품도 많았어요 얼굴 그릴 때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아쉬웠고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애니빨 타고 원작이 이렇게 널널한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정반대여서 이게 한 2010 몇 년 작이더라고. 벌써 한 뭐 10년 전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고 어쨌든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요 다음 이쿨은 제목이 뭐
도쿄굴 루트웨이인가 이런 루트웨이, 식으로 네.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원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부 내용의 마지막까지 그렸다고 하니까 조만간 거기까지 해서 일부 내용을 다 다뤄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한줄평도 그때 하죠. 뭐. 그러죠. 네.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안 아까 뭐 지적지적 하던데 아이,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 콜? 뭔가 막 생각하는데 아, 콜? 뒤통수 맞은 뭐 아니, 맞은 아니, 척하기 안 싫어서 했어.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뭐랄까 기분이 나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고 불편한 애니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 네. 그런데 그 불편함에 뭔가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약간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쉽긴 했어. 좀 진짜 귀멸의 칼날 이런 애니 팀이 만들었으면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근데 유포 테이블이랑 비교하는 거는 이건 어디 거더라? 모르겠어요. 어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걸 안 봤네. 아무튼 다음에 또 조만간 뭐 한번 그 이쿨 정도를 얘기해 보고 그것도 괜찮다. 뭐 2부 가는 거지 뭐. 리로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네. 네, 그것도 이제 한번 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아직 떡밥은 아무것도 회수가 안 됐다. 아, 자 그러면은 다음화 예고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요. 다음화는 아마존 프라임 오리지널 작품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더보이즈를 아직도 안 봤대요. 알렉상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도쿄구를 봤는데 그건 뭐 더보이즈 봐봐 그러면 좀 아마존 프라임은 다 더보이즈 때문에 보는 건데 그래서 뭘로 했냐 크리스 프렛이 나오는 영화 내일의 전쟁 네. 원제는 투마로우 뭔가 그래요. 네. 요 작품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 프라임 한번 구독하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늘 얘기하지만 뭐 일주일인가 일주일 무료. 뭐 그거 공짜니까 보면 되고 한 달도 5,500원이야.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랑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영화 내일의 전쟁 기대해 주시고 네. 맞춰볼까요?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